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에 부동산 사기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주의를 다짐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 매수인이 피해를 본 경우예요. 집을 판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집담보대출을 등기부등본에서 지워버리고 대출이 현재 없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서류 인감도장 모두 위조해서 은행 대출금을 다 갚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을 하니까 등기소에서 이 근저당 대출을 말소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 원주인이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우린 대출금 회수를 한 적이 없으니 지워진 근저당을 등기부등본에 다시 등재해달라. 그래서 해당 은행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문제는 집을 살 때 산 사람도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집을 산 사람 은행 측에서는 원주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집이니 우리가 해준 대출은 다시 갚아줘야겠어. 이렇게 해서 매수인이 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어요. 이런 경우 원주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지 매수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치밀하게 위조한 사기꾼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등기에 공신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를 보고 거래를 했어도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개업 처음 할 때도 업계에서 불만이 많았던 게 그런 공신력도 없는 서류를 발급이나 열람해주면서 건당 700원에서 1000원씩 왜 비용을 내라는 거냐. 그럼 공적 장부를 믿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등기부등본 안 보고 거래할 수도 없고 보고 거래해서 사고 생겨도 국가나 기관은 책임이 없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최근에 몇 가지 사기 사례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과는 상관없는 사례였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기가 땡땡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급매로 처리하려 한다. 최대한 빨리 계약하시는 분께 매가를 얼마까지 깎아주겠다. 이렇게 던져놓으니 한참 아파트가가 미친 듯이 고공행진할 때 중개사는 마음이 급해졌겠죠. 먼저 계약금 넣는 게 임자니까. 주인 얼굴은 못 봤지만 직접 통화해서 휴대폰 번호도 찍혀 있고 분양권 계약서와 소유자 신분증도 문자로 받아놨고 그래서 매수 대기자한테 득달같이 전화해서 계약금보다 빨리 넣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이 부동산만 전화한 게 아니겠죠. 동시에 여러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해서 그 계약금들 모두 받고 날랐어요. 나중에 보니 신분증도 위조한 거고 분양계약서도 위조한 거예요. 분양사무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실소유주가 누군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전화도 치밀하게 저녁 때 걸어왔더라고요. 이후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은행 거래하면 입출금 때마다 문자로 오잖아요. 어디 은행 얼마 입금, 출금, 시간. 이걸 은행 문자처럼 똑같이 보내서 입금시킨 것처럼 하고 잘못 입금했다고 다시 송금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없는데 돈을 거꾸로 보낸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상가 건물을 사러 왔다고 해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건물주 인사까지 시켜주고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그 건물주 다이렉터로 찾아가서 술 먹고 밥 먹고 중개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물론 건물 사러 온 사람한테 건물주가 대접을 하죠. 그리고 끝에는 급해서 어디 가봐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고 10만 원, 20만 원 빌려가지고 날르고 정말 기상천외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싸고 좋다? 금방이라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성을 잃지 마세요. 싸고 좋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눈먼 물건이나 눈먼 손님 흔치 않아요. 뜸들이다 밥 태울 정도로 의사결정력이 떨어지는 분도 정말 답답하지만 그냥 싸니까 좋은 거지 생각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암튼 요점은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예방은 해야겠죠. 기본 중에 기본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주민등록 진위 확인과 운전면허 진위 확인 두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창에서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사이트예요. 누르면 입력하는 게 간단해요.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도 가능해요. 내가 이날 이 시간에 해당 신분증을 조회했다는
증거 문서로 남겨놓을 수 있죠. 그리고 심증으로 느끼는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경험컨대 자신을 큰 자산가처럼 과대포장하고 필요 이상의 농담을 하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불안한 기색 하나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뚜벅이입니다. 차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떠들어댑니다. 제가 평생 못 들어보았던 그런 지방의 막 그런 지역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 정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 중개사님 있는 곳만 노리고 들어갑니다. 남자분 있는 데는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급하게 가볼 데가 있는데 지갑을 놔두고 왔다는 둥, 몇만 원만 빌려달라는 둥. 없다고 하면 급한 대로 가진 돈이 얼마냐고 그거라도 달라고 피전합니다. 그런 경우 저도 손님과 약속이 있어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고 내쫓듯이 하면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죽일 듯이 노려봐요. 오늘은 사기 예방 얘기하다 보니 시덥지 않은 사기꾼들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국회에 입법되는 내용입니다만 전세 피해가 요즘 많다 보니 앞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계약 시에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